와우, 또 언박싱. 오랜만이죠? 와, 비닐이 엄청 많네요. 저는 잠깐 빌려 타는 거지만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레이가 새롭게 변화된 디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앞쪽 뭐 전기차 특징이죠. 그릴만 막혀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박스 디자인이죠. 이거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이렇게 높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디자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넓습니다. 박스카다 보니까 천장이 엄청 높고 수납 공간도 많고, 트렁크가 이렇게 좁다고 해도 뒷자리를 이렇게 접으면 거의 평평하게 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트렁크도 그렇게 좁진 않아요. 한 이 정도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짐 실기에도 좋고 뭐 차박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주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좀 메꾸는 그런 장치를 해서 차박도 가능하죠. 풀플랫이라고 하지만 약간 각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뒷자리고 뭐 공간이 엄청 넓어요. 제가 한번 조수석 타볼게요. 자, 의자가 좀 당겨져 있네. 네, 이 정도. 앞자리도 이렇게 공간이 남는 정도로 탔을 때 뒤로도 한번 가보죠. 이쪽은 슬라이더. 문도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열리는 거. 네, 이렇게 좀 세게 닫아야 됩니다. 자동은 아니네요. 이렇게 딱 닫아주면 뒷자리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엄청 여유로워요. 머리 윗 공간도 이렇게 넓죠. 제가 키가 180에 가까운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앉은 키는 거의 190이랑 비슷할 거예요. 전동 시트가 아닌 게 좀 아쉬웠고, 헤드램프가 LED가 아닌 거, 할로겐이라는 거, 요건 확실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휠 이렇게 생겼고요. 전 디테일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면이 너무 크게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세련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3단으로 나눠서.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높게 열려요. 굉장히 높게 열리죠. 왓썹으로 기동 자동차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어디가 뜯더라? 레이 EV 타고 서울 가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충전 상태는 93%까지 제가 충전을 했을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는 207km가 나오네요. 제가 가야 될 거리는 288km 정도 되고요.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000유게소에서 충전을 한번 하던지 뭐 그렇게 나오네요. 선산이나. 2번 다 하라는 건가? 일단 가봅시다. 비가 옵니다. 온도는 15도 정도 되네요. 지금 평균 전비는 킬로와트당 6.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 전비가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은 주행거리는 166km, 목적지까지는 248km가 남았습니다. 제가 40km 정도 탄 거죠. 자, 충전소로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착지고요. 한 번 더 갈까 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배터리가 막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확실히 배터리가 작으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배터리 잔량은 26%네요. 전비는 킬로와트당 6.3, 공인 전비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온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13도로 전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들어왔습니다. 충전 시간도 한번 보자고요. 한 90%까지 충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밥도 먹고 한숨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죠. 조금 무겁고 불편하지만 80%까지 38분
속도는 37kWh. 50도 안 나오네요. 이건 좀 아쉽다. 확실히 충전 속도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충전 중에 제가 한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이 레이의 장단점을 정리를 했거든요.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전기차라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87마력이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솔린에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끼어들기를 할 때 전혀 부족함은 없었어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나 뭐 모든 환경에서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유지비가 저렴하겠죠. 전기차의 장점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차값이 조금 비싼 편이라 보조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오래 타야 본전을 뽑긴 하겠지만 뭐 감가될 걸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은 경제성을 보여준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뭐 레이만의 장점이죠. 뭐 레이 가솔린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그런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까운 근교로 가서 차박하겠다 이런 분들, 배터리 용량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오토 캠핑장 가면 또 콘센트 연결해서 충전되는 곳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차박용으로도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 가격이 꽤나 괜찮아요. 3천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보조금 다 받고 뭐 취등록세 이런 거 혜택 받고 뭐 이런 걸 다 하면 한 2천만 원 초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조금 더 비싼 것 같긴 하지만 그 밖의 장점들은 다 전기차의 장점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올려두었던 영상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첫 번째 단점은 장거리를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 서울 가는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지만 사실 레이 EV를 사시는 분들은 시외 주행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속도로 진짜 뭐 50km, 100km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그 넘는 거리, 편도로 한 100km 이상 거리를 간다고 하면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또 겨울 되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LFP 배터리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충전 속도도 제가 지금 충전 중이지만 100%까지 충전하는 건 사실 힘든 수준이고요. 80%까지 충전을 빠르게 한다고 해도 40분 정도 소요되니까 뭐 휴게소 들려서 밥 먹는다고 해도 40분은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크게 없어요. 저는 뭐 주행 가는 거리랑 충전 속도, LFP 배터리가 또 추울 때 단점 이런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품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전을 뭐 앞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 충전 시스템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거, 저는 뭐 테슬라 타다 보니까 그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크게 부족함 없이 타실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단점들도 크게 보이진 않아요. 실내 소음이 좀 크긴 한데 지금 11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고요. 풍절음 한번 들어보시죠. 꽤 시끄럽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같은 차급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요즘 차라서 또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비도 오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더 있겠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이 이 앞뒤 차간 간격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이런 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간 간격이 없으니까 꽤나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 고속도로 주행을 별로 안 하는 차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차간 간격을 좀 조절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점인 것 같아요. 충전은 86%까지 했네요. 50분 걸린 것 같아요. 충전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190km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될 거리는 139km거든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번 들려서 한 20분 정도 충전을 하고 갈게요. 괜히 불안하게 가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달려온 거리는 정확하게 하면 169km를 달렸죠. 그리고 사용한 배터리 용량은 92%에서 출발해서 26%가 남았으니까 76% 정도를 사용한 거죠. 1%당 한 2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충전하면 한 210km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지금 실외 온도가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한 10도에서 13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한 20도 정도 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비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바퀴에 뭐 굴림 저항이나 그런 걸 고려하면 전비가 좋게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에어컨이나 히터는 크게 켜지 않고 꾸준히 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행을 해보죠.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자, 배터리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목적지가 5km 정도 남았고요. 배터리 잔량은 25% 정도 남았거든요. 86%에서 25%, 60% 정도 사용을 했네요. 60%에 아까 130km 남았었죠. 하여튼 그 정도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제가 레일을 1박 2일, 그러니까 2일 조금 넘게 탔어요. 2박 3일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상품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조금을 잘 받으시는 지역일 경우에는 엄청 저렴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만 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외 주행하실 분들은 돈을 좀 보태서 제대로 된 전기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속 편하게 가솔린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요. 똥바.